안녕하세요.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배달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달 앱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배달은 그 배달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밝은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 배달 민족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배달결의 노래, 그리고 또 왼쪽 밑에 보시면은 신흥무관학교 교과에도 이 배달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곳에서는 우리 민족을 가리킬 때 배달결의, 배달민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기원을 또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임시의정원의 독립신문에도 보면은 우리 배달민족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인 애국단이었던 그 상해 홍보공원 의거의 윤봉길 의사의 약전에도 보면은 배달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성한 배달족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를 보면은 배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연어는 단군의 단을 박달 혹은 배달로 부르는 데 기원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죠. 우리 한단고기를 신뢰하는 쪽에서는 이 배달하면은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국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는 배달은 이 단군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 뭐냐면 대종교에서 처음 이제 배달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유행이 되면서 이제 널리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단군구 표명서에 1904년인데요. 이때 이 문서가 아마도 이 최초의 문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말로 조선국이라 칭함은 단군조 중엽에 배달국이라 칭한 말이 조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광채를 받은 사방의 땅이다라고 해서 국호를 단군조선 중엽에 정했고 그게 바로 배달이고 우리말로는 조광, 조상의 광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종교의 역사관을 이해를 하려면 김교헌이라는 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김교헌이라는 분은 병조참의, 예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을 했고 1898년에 독립협회에 또 가입을 해서 대중계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신민의 회원과 교우관계를 맺고 또 이제 현채, 박은식, 장지연 등과 함께 고정 간행 사업에 참가를 해서 이 신단민사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단민사에는 이제 대종교의 역사관이 사실은 들어있겠죠. 자, 보시면은 개천갑자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시가 시작된 신시 개천을 뜻합니다. 상달 초사한 날에 천신이 일부와 삼인을 가지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와 내공을 거느리고 사람으로 화하여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이라고 안 하고요. 천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이 이제 백성들이 신의 교화에 감화되어 밀려드니 마치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 같다 해서 신의 시민이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삼국유사에 인용되어 있는 고기의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인이 세상에 내려온 때부터 건국하기까지 124년을 신시시대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천신, 신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4년이 뭐냐면 대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단민사나 신단실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시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를 신시대라고 하고 그 기간이 124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단실기에는 125년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차후가 있는데 124년 정도가 이제 신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군조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신단미사에 또 이제 상고 제2장의 배달 시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진년 10월에 기원전 2333년이죠. 10월에 백성들이 신인을 추대하여 대군주로 삼고
나라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우리 대학교 중에 단국대라고 있잖아요. 이 단국대가 사실은 이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도읍을 태백산 아래에 정하였다가 23년을 지나서 경인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으며 국호를 조선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첫 나라 이름은 단이었는데 이제 경인년에 23년이 지난 후에 국호를 드디어 이제 조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자년 3월에 당군이 아사달에 들어가 신이 되어 하늘에 오르니 왕위에 있은 지 93년이며 세상에 있은 지는 무릇 217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시시대 124년 그리고 이 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23년 후에 다시 이제 조선으로 바꿨다가 그 기간이 이제 93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환인, 환웅, 이제 당군을 환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대중교에서는. 그러니까 신격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세 기간은 환인이 273년, 환웅이 124년, 그리고 환검, 당군이죠. 이분이 93년 해서 이 환웅의 124년과 환검의 93년을 합치면 217세가 되죠. 천신이 신인이 되고 또 대군주가 되고 다시 당군이 되는 그 기간이 217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환인, 환웅의 역사성을 부정을 한 겁니다. 부정을 하고 이 환웅의 신시대를 신인의 신시대로 바꾸고 그다음에 건국 이후에는 당군의 배달시대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군교 5대 종지 포명서입니다. 1909년인데요. 나라를 여신 지 740년 뒤에 배달 검신께서 다스리실 때, 그러니까 배달이라고 하는 당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호 철인의 교화에 의해 삼천단부에서 해서 이 대황조께서 삼천단부의 영역을 합쳐서 이름하여 배달이라 하였다. 당시 또 검신, 이 당군은 또한 배달성호를 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군 조선이 시작되고 나서 이 740년 뒤에 배달 검신이라고 하는 배달 당군이 이 나라 이름과 성호를 배달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요. 이 신시시대는 개천갑자 10월 3일이고 배달 시대는 무진 10월에 열렸고 이 경인년에 이제 당군으로 하고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신시대의 군주는 신인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인이 배달 시대에 들어와서 무진년에 대군주가 되었다가 또 얼마 뒤에 경인년에 당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시대의 국명은 사실은 나타나지가 않고요. 그냥 신시라고만 하고 배달 시대 때는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가 경인년에 조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약간 조금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 대종교에서 말하는 이 배달은 사실은 당군 조선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 배달의 원형 그럼 어디서 왔느냐? 신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에서 이 개천절 행사 발상지라고 하는 편만을 세웠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1909년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는데 그 정하는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환웅이 지상에 내려왔다라고 해서 개천절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신인이라고 안 하고 사실은 환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흥무관학교 교과에도 아까 배달나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교과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북으로 흥룡태원 남해영절해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흥룡은 흥룡강을 뜻합니다. 태원은 지금의 그 중원 지역 천진에서 왼쪽으로 쭉 가는 산사성 아래에 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뭐냐면 동서남북할 때 남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영절은 절강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흥룡강부터 태원, 절강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 강역이었다라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본래. 근데 이렇게 넓은 강역을 뜻하는 건 사실은 당군조선조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배달시대, 신시 배달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대종교는 이렇게 어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다른 역사관을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려면 이 대종교의 어떤 교리죠. 삼신일체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일체서를 가장 잘 요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조사고라고 하는 책인데요.
김교원, 박은식, 유군 이 세 분이 쓴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유군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종희와 정약용이 해서 이제 이 환웅 당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논평을 한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환웅 당군을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3세를 삼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고기와 유사한 이제 삼국유사죠.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책에 의거해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또 이제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있다 하면서 주로 이제 그 당군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찌해서 재석의 서자가 환웅이 되고 환웅의 아들이 당군이 된다고 하였는가. 그래서 이제 환웅 당군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보는 그런 삼세서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서자라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다른 와이프의 다른 아내의 아들을 서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해석이 근래 해석이고 사실은 고대에는 이 서자가 어떤 개념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서라는 말, 한자로 서라는 말을 강의자전에서 찾아보면은 많다, 무릇, 이렇게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갖고 서물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만물을 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자라는 말은 고대에는 아마도 이게 많다, 크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단고기에는 서자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 서자부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자식들을 뜻합니다. 많은 자식들. 그래서 백성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태자 이해의 여러 왕자들을 이 서자라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서자라는 개념이 조선시대에는 어떤 좀 약간 사실은 안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자는 이제 서울로서 이제 그 신분에도 어떤 제한이 있고 관직에 등용하는 것도 이제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이 고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이 모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계사회의 흔적이 아마 서자가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재석의 서자가 환웅이 되고 환웅의 아들이 당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신시, 여기서 이제 신시는 환웅을 뜻합니다. 환웅천왕을 뜻하는데요. 신시에서 인간의 몸으로 변화하기를 기도하여 당군을 낳았다고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두 번째다 해서 이제 쭉 계속 의심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 자, 신인이 먼저 나왔는데 어찌 서자라는 것이 있겠는가 해서 그 의심스러운 것이 네 번째다라고 하고요. 대개 이것들은 삼신일체와 일성삼신의 묘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삼세서를 비판을 하고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환희는 하나의 당군이고 환웅도 하나의 당군이고 신시시도 하나의 당군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인도 마찬가지고 환웅도 마찬가지고 신시도 마찬가지고 당군도 마찬가지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당군이 따르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한 분이 당군인데 이 분이 하늘에 있을 때는 환인이 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는 신시씨가 되고 임금이 되면서부터는 당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종교의 삼신일체설입니다. 이 대종교의 어떤 삼신일체설에 의해서 환인, 환웅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이 되고 당군 때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대종교 이전에 배달이란 말이 쓰였을까라는 걸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규원사를 보면요. 단군이란 박달 임금을 번역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검 신인이 다시 박달나무 아래에서 임금자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단으로서 나라 이름을 삼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대종교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단을 박달이라고 하며 박달나무 단자잖아요. 그러니까 박달을 단이라고 하며 혹은 백달이라고도 한다. 자, 이 말 또 중요한데요. 이 박달이란 말이 백달과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백달에서 기억이요. 자음 탈락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달에서 기억이 탈락이 되게 되면 배의 달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원사하는 결론은
단군이 백달 임금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서 이 대종교의 역사관이 이 규원서를 사실은 바탕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단고기 삼성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게 나오죠. 그래서 이 환웅께서 천부와 인을 지니고 오사를 주관하시어 해서 이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시며 신시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였다. 그래서 입도신시 국칭배달이라고 해서 환웅천왕이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배달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배달은 나중에 이제 그 치우천왕 때 이 청구국으로 이 도읍을 옮기면서 이제 배달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 청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또 문헌을 보면요. 1925년에 이제 발간이 된 최영련의 해동죽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림유사라고 하는 책에 배달은 단목, 박달나무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말이 그 전부터 쓰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림유사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그 쉽게 중국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어휘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계림유사는 지금 판본이 전해지긴 하는데 이 지금 최영련이 이야기하고 있는 배달은 박달나무요라고 하는 배달 단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채호 선생도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영련의 해동죽지에 들어갔는가를 이제 또 누군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계림유사의 내용이 그 어윤적의 동사연표에 먼저 나온다. 아까 그 최영련 해동죽지는 1925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어윤적의 동사연표는 1915년에 나왔는데 이 동사연표에 그 말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책을 김교원이 감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김교원이 보고 이 배달이 단목이다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이 대종교에서 배달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1905년, 1904년 뭐 이런 문헌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아니고요. 다만 이 배달이 단목이다라는 말은 이때부터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윤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친일파입니다. 굉장한 친일파인데 이 사람이 동사연표를 쓰는데 김교원 선생이 이제 감수를 했고요. 근데 이 어윤적의 동사연표에만 이 계림유사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처음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뭐 1915년 동사연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쓴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유정목 이제 서울대 중문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민족을 박달나무 밑에서 유리한 민족이라는 뜻에서 박달민족이라 명명을 했고 그게 우리말에 더 가깝다는 거죠. 배달이란 말보다. 그래서 그것을 계림유사에 근거해서 배달민족을 표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내용에 좀 공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까 규원서에 보여드린 것처럼 백달이란 말이 또 자음탈락이에서 배달로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온 신인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상궁사를 보면은 고기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오신 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그리고 이분이 신시를 여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왕운기에는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제왕운기에서 이제 본기를 인용을 합니다. 이 본기를 단군본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환인에게 서자가 있는데 환웅이라 했다라고 해서 상궁사의 고기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분을 단웅천왕이라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인데 또 단웅천왕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유가 쓴 내용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라고 했을 때 석재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환인이죠. 여기서는 환인의 자손으로 단군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처음 환웅천왕이 내려왔다라는 건 본기를 인용을 했지만 처음 나라를 세운 건 단군이라고 지금 이승유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인, 환웅, 단군은 사실은요, 이 개국의 역사예요. 우리 역사의 국통을 이렇게 바로잡는 건데 그 내용에서 임의로 사실은 처음 나라를 연 건
단군이다라고 한 게 바로 이승유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응제시 같은 경우도 공근이 썼는데요.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예 나무 밑에 내려온 인물이 환웅이 아니라 단군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세종실록에도 이 옛 서적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군곡입니다. 그래서 단군곡에 이르기를 해가지고 환인이 서자가 있으니 웅인데 천부인 세 개를 받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는데 이가 곧 단웅천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과 단이 사실은 조금씩 이 혼용이 돼 있는데 하여튼 세종실록에도 우리의 옛 역사책에 단군고기에 신단수 아래 강림한 분이 단웅천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단웅천왕이 누군가 하면 환단고기 태백일사 43가에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태백일사에서도 이 고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고 어머니는 웅시양의 따님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군조선을 개국하신 단군왕검의 아버지가 부왕이 바로 단웅천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라 하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 빛을 봤을 때 하늘에 있을 때는 환하다라고 하고요. 이 땅을 봤을 때는 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자는 뭐냐면 밝을 단자입니다. 밝을 단. 그래서 박달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자를. 박달은 뭐냐면 달이 땅, 산을 뜻하기 때문에 박달이라고 하면은 밝은 땅, 밝은 산입니다. 예를 들면 태백산 같은 경우도 클 태자에다가 흰 백자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밝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백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왜 그 부산에 백산상회가 있었잖아요. 독립운동 하던 장검을 대던 그것처럼 이 백산이란 말은 밝은 산이기 때문에 한자로 옮겼을 때는 백달이라고 쓰거나 배달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땅, 밝은 산은 박달, 박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단수 같은 경우도요. 신단수에서 신은요, 이 밝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 단자는 박달이니까 이 밝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숫자는 이 우리가 보통 이 나무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수라는 말은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부 수립할 때의 숫자도 바로 이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밝고 밝은 땅에 나무를 세운다,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단수라는 뜻은 원래는 밝고 밝은 땅에 세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에 신실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태백산 위에 정상에 신실을 세운 게 아니고요. 태백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땅 중에서 이 신실을 세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배달 말고 박달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혹시 사용이 됐을까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단군 조선 때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환웅천왕의 역사를 조금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 고려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고려사에 보면은 묘청이 이 임원궁이라고 하는 그 평양에 임원궁이라는 곳에 성을 쌓고 궁 안에 팔성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8분의 성인인데요. 이 8성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호국 백두학 태백선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환웅천왕입니다. 밑에 보시면 구려 평양선인이 바로 단군왕검이고요. 호국 백두학 태백선인은 환웅천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첫 번째 성인이 누구냐? 바로 환웅천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안호상 선생이 1966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말 박달을 이 한자로 옮기면서 이두문으로 쓸 때 풍월, 풍류로 쓴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약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금 몇 달 동안을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발달을 조금 세게 발음을 하면은 박달이 되잖아요. 약하게 발음을 하면 발달이 되고 세게 발음하면 박달이 됩니다. 그래서 박달이라는 말은 이제 백산이라는 말로 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배달, 밝은 땅이란 말의 이두 표기가 아니냐 또는 한자 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능화의 조선 불교 통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국의 환희는 천재이니 곧 옥황상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국과 환인할 때에 환과 단이 서로 이렇게 혼용이 됩니다. 이 단과 한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삼성기전 하를 보더라도 환희를 또 단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과 단이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죠. 이 혼용이 돼서. 그래서 하늘의 광명은 환이라고 하고 땅의 광명은 단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하늘의 광명 환할 때 환은 우리말 환이고요. 환하다 할 때 환이고 땅의 광명 단할 때는 이 단이란 말이 아니고 이 박달이란 말을 한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훈표기라고 합니다. 뜻을 빌려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한자를 우리말을 한자로 쓰는 과정에서 소리를 빌리기도 하고 뜻을 빌리기도 하는데 환은 소리를 빌린 거고요. 단은 뜻을 빌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마이누라고 해서 일본의 신사를 가면은 정문에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쉽게 얘기하면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개의 도깨비죠, 사실은. 그래서 고마이누라고 하는데요. 이 이누는 개고 고마는 이걸 뜻하는데 이 고마이누를 한자로 썼을 때는 밑에 보시면은 박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민족을 이 학자들은 예맥족이라고 합니다. 예맥족. 예족과 맥족 또는 예맥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맥이 지금은 짐승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원래 발음은 뭐냐면 백이고요.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은 이 맥음 백이다라고 돼 있어요. 맥을 읽을 때는 백이라고 읽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과 박은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설문해자에도 보면은 맥독이 십백, 지백 해가지고 맥을 읽을 때는 백으로 읽어라 돼 있는데 정경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곰은 한자로 쓰게 되면은 옛날에는 발기라고 썼고 이 발기라는 말이 이제 맥으로 바뀐 것뿐이다. 그래서 맥의 원래 발음은 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을 이 일본 사람들은 박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북사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제는 도읍을 뭐라고 하냐면 거발성이라고 하고 또 고마성이라고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발하면 이제 뜻을 모르겠죠. 이 거주한다 할 때의 거자와 이 뽑아낸다 할 때의 발자거든요. 그러면 거주하고 뽑아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자인데. 그럼 우리말로 읽어야죠. 그러니까 음을 취하면 거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곤조선의 제후국을 거수라고 했는데요. 이 거는 크다. 그리고 발은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밝은 성이고 그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고마성입니다. 고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마와 같은 말은 밝이죠. 그래서 일본서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마는 밝다는 뜻이고요. 신과 같다 이런 뜻이고 그게 바로 거발, 우리말로 하면 거발이다. 그래서 거발과 고마가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이 도성을 밝은 성, 박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돌궐 비문에 고구려를 뭐라고 칭했냐면 맥구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맥은 밝다라는 말과 같으니까요. 밝은 구려라는 뜻이죠. 박구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서기에서는 고구려를 박국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신시를 박달국, 배달국이라고 했던 말처럼 이 고구려도요 스스로를 박국이라고 한 겁니다. 우린 밝은 나라다, 밝은 땅이다, 밝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발국이다라는 거니까 그 기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어디겠습니까?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은 이 발해가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이 삼국사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삼국사기죠. 이 고구려에 남은 자손들이 한대보에 북쪽으로 태백산 밑을 의지 삼아 나라 이름을 발해라 했다. 그 다음에 이 신라고기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이 대시인데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발해라고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발해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바다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고대에는 이 바다라는 말이요, 이 강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굉장히 수풀이 이렇게 산림이 이렇게 우거진 곳을 바다같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또 해자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명을 보면. 그래서 이 발해라는 말은 이 태백산에서 바라보이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라고 할 때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밝다, 광명, 밝다, 빛이라는 거고요. 이 광명의 출처가 하늘의 광명이 환이고 땅의 광명이 이제 단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박달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인간 속에 있는 광명이 바로 이제 한이죠. 그래서 환단 한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이 광명의 출처인 하늘에서 인간이 사는 산,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 것을 표현한 것이 환에서 밝이 된 것이고요. 이 단과 박달, 이 배달에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웅천왕의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시를 세우면서부터 우리 민족을 부르는 말이 박달, 배달, 그래서 이제 한자로 표기할 때는 단이 된 것이고, 그럼 그전에는 뭐였냐? 하늘의 강명이니까 환이었죠. 그러니까 삼성기 상에 보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오환건국이, 우리 환의 나라 세움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 북쪽에서부터 처음 환국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때는 환이었는데 이 백두산 아래 신시를 세우면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단이 된 겁니다. 박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곤조선 때부터 인간의 광명을 이야기하는 한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달민족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의미적으로 좋은 의미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현대어로는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할까요? 이 조선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단군 이전의 그런 뭐랄까요, 문화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과정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소중화로 이게 머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유교적인 그런 역사관, 그 역사 인식을 가지면서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유학자들은 당시 이제 서당에서 가르친 게 사실은 뭡니까? 뭐 자치통감이나 역사라는 게 자치통감이나 뭐 동문선습이나 이런 걸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요 다 중국 얘기예요. 중국 역사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유학적인 틀 안에서 이 우리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과정에서 이런 어떤 광명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의식, 역사의식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박씨인데요. 이 박씨도 이제 혁거세라는 말 속에도 사실은 광명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 뜻 자체가 이제 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혁거세라는 말도. 그래서 이 혁거세라는 분의 성을 쉽게 얘기하면 박씨로 쓰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미 신라의 그 시작부터가 박이라고 하는, 광명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말 환이나 어떤 단이나 어떤 박달이나 배달이나 이런 말들이 이 안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하죠. 이 맥족이 원래 박족이었고 이 박달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최근에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류 역사관이 되지 못하면서 사실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된 거죠. 그리고 잃어버리게 된 거고. 그래서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한이냐 환이냐라고 놓고 아직도 사실은 논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정확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아, 환으로 불러야 되는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라는 속에는, 언어라는 속에는 그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물론 이 대일항쟁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특히 국어, 한글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언어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보존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언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왜곡이 돼 있고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말과 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되찾고
다시 이제 복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역설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